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21,000달러, 또 이더리움이 1,600달러 선에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2016년 이후에 최저치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에 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또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오히려 과열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불안감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현재 이제 2,900만 선을 지금 힘겹게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지금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좀 중립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코앞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가 이제 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저희가 준비를 해 왔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 상방인지 하방인지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우리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약세장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차트적인 부분도 조금은 이제 무의미하다. 지금 이제 주봉선상, 일본선상 확인을 해보시면 단기적 이평선이 중장기적 이평선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낙폭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차적인 매수 진입 혹은 새로운 종목을 매수 시점, 타점이 바로 과대 낙폭을 보이거나 혹은 뚫어주는 시점인데 그 이제 지금 같은 횡보장 속에서 그 누구도 방향성 위로든 아래로든 단기적으로든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어찌됐건 우리는 스윙적인 관점으로서는 현재로서도 지금보다 더욱더 높은 양봉의 흐름세를 유지가 되고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특히 지금 이번 주에 아까 코인가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하게 나눌 내용인데 지금 이러한 발표 시점 이전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관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발표 시점 이전에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고 나서 들어가는 것은 투자 관점이 아니라 투기 관점일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횡보할 때는 어떠한 포지션도 취하지 마시고요. 일단 관망하시면서 관망하더라도 어떠한 지표를 활용해서 어디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관망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매수나 또 매도 타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같이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이더리움 머지 하드포크 대응을 위한 CSTS 토큰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더 W랑 또 이더 S까지 두 가지로 나눠서 실패와 성공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필승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 W도 한창 지금 네. 특히 바이낸스에서 밀어주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바이낸스는 이제 중국 거래소이기도 하고 이더 W도 창시자가 이제 중국인이라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면 꽤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최근에 조금 비관적인 약간 논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또 다른 이더리움의 반사 이익을 노려봐서 이러한 다른 파생 코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 좋다라고만은 보진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특히 이제 9월달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CPI 발표 지수가 나와서 또 큰 과대 낙폭 혹은 지금 요새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9월달에 있을 CPI가 최근 CPI가 좋게 나왔던 이번 달에서는 0.5%의 기대감을 의해서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갑자기 0.75%로 이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0.75%로 확률이 높아지면서 바라본 시각이 다분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과대 낙폭 및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0.5% 혹은 0.75% 그러니까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고금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장을 급부상할 수 있는 혹은 가격 방어 혹은 약세하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상승장을 내비칠 수 있는 강한 호재로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팔이 트래블룰 이행 단체 트러스트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빗썸이 대주주 리스크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 해시드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잭슨홀 미팅을 앞둔 혼돈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예정된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면 비트필승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살펴볼 만한 이슈는 잭슨홀 미팅 아까 이제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데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예정 지표가 있을 때는 그 이전에 내외로서 우리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것을 대응하셔야 되고 이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어떠한 포지션을 잡기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절가 내외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게 좋겠지만 뭐 10% 내외이기도 하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고 지금 막 많은 큰 비중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종목마다 다르고 섹터마다 다르고 이럴 텐데 그 이전에 이걸 맞추려고 애쓰는 것조차 무의미한 체력 낭비일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롬 파월만이 알겠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연설이 있을지 모를 거고 일단 소통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연례행사와 같은 이제 있는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각국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이 관심을 갖거나 혹은 참여해서 이러한 이제 특히나 제롬 파월의 연설이 예견되어 있는 만큼 그 입지에서 이번 연도 안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시장 경제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줄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금 이제 미리 우리가 2달 내지 3달 정도를 앞서서 내다볼 수 있겠다. 금리 인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혹은 어떻게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됐는지 바라보는지 어떤 시각은 어떤지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발표 날짜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26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 10시, 11시 정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 기점 내외에서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할 때 거기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인지하지 마시고 다시 또 이제 조용해질 때 거래 매물대도 어느 정도 동반되면서 미치는 듯한 위로든 아래든 등락폭을 보일 때 어떠한 포지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확고한 지표로서 활용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또 저녁에 우리가 잭슨홀 미팅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은 나올 것 같지만 바로 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기회를 보시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이틀밖에 안 남았고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얘기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될까요, 카드님? 지금 이제 필승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이런 이제 행사에 있을 때 베팅을 하지 말라. 이거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얘기인데 뭐 25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6일 저녁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만나서 중앙은행 다 총재들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금리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뭐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급하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건 이제 다음에 있을 FOMC에 대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 가상자산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우리들의 예상을 좀 뒤집고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계속 이어왔던 이제 금리를 좀 너무나 높게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뭐 현재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면서 좀 순화적인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이 발단이 된 이유를 좀 간단히 보면은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어떻게 보면 영국의 CPI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좀 방식이 이제 이런 상황이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러시아 가스관만 지금 붙잡고 좀 살고 있는 유럽을 좀 상황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유럽이 문제죠. 이번 겨울 어떻게 좀 지낼까?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서 뭐 달러 값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갖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의 좋지 않을 좀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의 연설이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지 않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급락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분간 움직임을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란의 핵 합의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10일간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시간이 남은 걸 계산을 해보면 한 2주 정도가 남는데 그런 2주 정도 남는 시간 동안 우리들 계속 불안감에 떨어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투자할 때 지금 상당히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움직임, 비트코인의 이 뭐 1%, 2% 단기 하락의 뭐 상승에 큰 의미를 두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보면 진짜 무조건 간단한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가짐을 좀 더 내려놓고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기다리는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무조건 상승장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실망 매물 이런 게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도 우리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띄우는 유튜브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하고 뭐 트위터를 뭐 사겠다고 뭐 3번이나 뭐 주식도 매도하고 비트코인도 매도하고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좀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가 증시를 보면은 기업의 이런 펀더멘탈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가가 이 정도 내려오면은 아 그래도 저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증시 이제 그 페이퍼 이제 그런 재무제표를 보고 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코인 자체를 보면은 바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과거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이제 주식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같이 가고 있죠. 물론 나스닥과 같이 가고는 있지만 지금 이런 유동성으로 급하게 끌어올린 코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끌어올린 만큼 급하게 내려오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지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매집 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 근처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지하실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살살살 매집을 해간다. 그러나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든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돈을 여러분들 지금 이 내려온 거 얼마 내려온 거지 온 것도 아닌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과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좀 급하게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지만 또 비둘기적 발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하락의 발단이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독일 PPI 지수와 또 영국의 인플레 지수가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월의 연설이 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해서 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만약에 연설이 나오고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란의 핵합의도 있고 또 9월 10일에 우리 CPI가 있으니까요. 2주 정도는 불안할 수 있겠지만 좀 내려놓고 단기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포지션을 좀 못 취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승님? 지금 일단 제가 이제 경제 굵은 지표로서 방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5일 날 한국 기준금리에 관련돼서도 이제 발표가 있을 텐데 0.25% 사실 우리 한국 기준금리에 있어서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미국 기점으로서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일단 저도 이제 뭐 전세 대출 받은 입장으로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짜증 나죠. 짜증 나고 다달이 나가는 이자값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 뭐 이제 모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치킨값도 올라가면서 지금 모든 물품의 가격들이 올라간다. 그 이유로서는 뭐 이제 돈을 찍어냄으로써 뭐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가도 상승하고 유가를 알아보니까 일단 지금 아까 코인가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미국 달러는 엄청나게 원화 달러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미친 듯한 급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이제 1,4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 다분해지고 있고 우리가 개발도상국도 아니라 이미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4월 달에 디폴트 미리 예고를 했기도 했고 영국과 같은 나라는 개발도상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겨울에 있어서는 이제 난방을 택해야 되냐 아니면 먹을 것을 택해야 되냐라고 이제 판로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임금은 안 오르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급진적으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올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름이 너무 더웠죠. 우리나라도 너무 더웠고 영국 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날씨 자체가 워낙 이제 햇볕이 잘 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다수 95% 이상들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선선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덥다 보니까 다들 이제 에어컨에 대한 수요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에 대한 수요도도 높아질 것이다. 일본에서도 특히 고령화 세대가 많은 일본에서도 전기를 아껴서 사용을 해라. 얼마나 나라가 덥고 그 더움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수요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발생이 되면 특히나 이제 기름값도 비싸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전기가 모자랄 상황이 오다 보면은 심각해지죠. 단전이 된다? 몇 시간만 있어도 신호등이 교통체증이 마비가 되고 하루만 넘어가도 금융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덥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가 단전이 된다 했을 때 잠깐 불편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모든 자산까지도 동결될 수 있을 엄청난 악재로서 적용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국은 기준금리 뭐 발표가 되더라도 0.25% 뭐 0.5%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더라도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미국이 올린다라서 따라 올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 근데 왜 안 하냐? 그럼 독단적으로 우리가 안 한다? 그럼 지금 현재 일본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일본 엔저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일본은 반대대로 혹은 상관없이 저금리를 취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제 경제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혼자 동결하다 그 일단락 그러니까 그 순간선상에서는 오히려 자국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나중에 경제 침체가 일어난다. 나중에 다 같이 이 화폐 가치도 연동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데 혼자만 동결된다. 그만큼 일본의 엔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입품에 있어서 일본은 같은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결국 일본 엔화 가치를 더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즉슨 수요도에 따른 이제 이 물량이 줄어들거나 공급량에 맞추려고 한다 보면 이제 수요도에 맞춰서 공급을 진행하다 보면은 기업에 대한 매출도 저조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금의 일본 상태가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안 올리면은 혹은 적게 올리면은 일단 외국 자산들이 투자 시장에서도 많이 투기 시장에서도 투기 자산도
많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굴러갈 돈들이 점차 유동성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결국 경제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시장 그리고 금리 그리고 물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올해에서 이 세 가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해 안에 잡힐지 말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겁니다. 빨리빨리 물가 잡히고 금리도 잡히면서 시장도 살아나서 지금 나의 투자 자산들도 빨리빨리 수익이 냈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유치원적인 생각이죠. 너무 막연한 생각이고 올해 안에 잡힘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 연결 지어질 수 있다? 그렇게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너무 희망이 현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지금 포지션을 취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너무 무의미해요. 어제 제가 보면은 일봉 주봉 선사 단기적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두 번이에 뚫으면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만즉슨 단기나 스윙적인 관점으로서 지금 빠질 차트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그런데 저는 횡보할 가능성, 차트적인 관점은 그러나 저는 이제 경험을 토대로 저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굵은 지표가 있습니다. 굵은 지표가 있고 선반영된 만큼 사실 단기적인 방에서 틀릴 수 있어요. 과대 낙폭을 보이건 혹은 지금부터 횡보보다 단기적 반등세를 보이건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것은 맞는데 스윙적인 관점으로 올라갈 것은 맞는데 저도 코인가드니처럼 올해 안에 한 번 더 과대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하락 추세선의 상승 상단인 3,100선까지 아무리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달에 또 25일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0.25나 뭐 0.5%를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9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많이 힘들어질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세로 전환이 가능할 성이 있겠지만 또 필승님의 또 관점을 봤을 때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당연히 과대 낙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관망세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 속에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소식이나 지표가 있을지 코인가드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지금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어디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확실한 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 오기 직전에 또 이제 본 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뜬 기사를 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대 거래소 이제 증권사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와지진 않았지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증권이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할 거다라고 좀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만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국내 7대 거래소가 좀 움직인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수순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이 증권 시장에서 넘어서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우린 주식으로만 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점점 이제 퇴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최대 자산이 움직이는데 이게 국내 자산도 좀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는 와중에 이제 기사를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 펀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말을 보면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런 좀 순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인가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에 몰빵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단연코 아니죠. 지금 이런 자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다급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해실 입은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바닥권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는 거냐 아니면 채굴을 다시 시작하느냐 이런 좀 지표인데 이런 좀 채산성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면 지금 채굴자들도 다시 항복을 했다가 채굴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코인 이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상향을 해 갈 거라는 건 여러분들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제 또 이제 뭐 미국이 러시아 이제 내일 우크라이나 기반 시절에 좀 공격을 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 좀 뉴스를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정말 지겹죠. 올해 지겹다고 말하기도 좀 죄송하지만 여러 사상자들, 피해자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계속 반년 이상 이어진 지금 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엔화는 견고한 모습 그리고 우리들 아까 코인 시장 지금 내려왔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주식만 하던 제가 이제 주식을 좀 하다가 넘어온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런 좀 미국의 이런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주가 지수 위주로 좀 확인했었는데 코인을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FOMC, 뭐 주요 인사, 뭐 트위터, 뭐 연설 이런 것까지 유럽 지수까지 다 챙겨봐야 될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우리들 무너지지 말고 좀 버티고 자, 여기서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소중한 그 시드머니가 날아가는 겁니다. 버티고 어떻게 됐든 추가 매수를 해서 살아나올 이제 그런 코인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슬기롭게 헤쳐갈 좀 방법이라고 좀 보여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비트코인 펀드의 자금 흐름을 보면 좀 빠진 모습이고요. 또 이더리움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금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고요. 또 우리가 또 FOMC나 트위터나 연설 등 좀 많은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좀 무너지지 않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자분들께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패스님?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단 한 분이라도 이제 어떻게 구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분들 중에 이제 뭐 카톡방이라든가 이제 텔레그램, 전 잘 이용하지 않지만 텔레그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뉴스,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있을 어떤 기사 이슈를 통해서 보지 못한 이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보고 나서 매매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 모든 정보가 잘못됐거나 이제 페이크성이다라는 것은 아닌데 대다수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는 정보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이제 세력에서 들어온 정보인 마냥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최근에 봐서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 수면상에 드러난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할까요? 세력은 말 그대로 우리를 개미 꼬드기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을 한다? 미리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뿌려준다? 그걸? 예를 들어 내부 정보자라서 내가 아는 지인이 내부 정보자라서 알게 됐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너도 나도 알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마치 이제 그나마 네이버나 구글에 비해서는 정보력이 그러니까 파급력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알고 나서 그걸 마치 이용을 해서 전문가인 마냥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매우 잘못됐고 그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기만하는 행위다. 최근에 혼자 알게 돼서 텔레그램에서 남들을 모르는 정보인 것 같은데 고급 정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나만 아는 고급 정보인가라는 생각으로서 이슈도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시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건강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혼돈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